하러 나갔는데 아마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게 윤석열이 한국에 있으면 숨겨지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발가벗겨진 임금님 이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출국할 때부터 잠깐 볼게요. 난 이 사진에서 뭔가 괴랄한 걸 느꼈어. 인사하고 돌아설 때의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랄까.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훗날 네. 이 두 부부가 감옥 가는 모습과 나는 진짜로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자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복마전의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요. 여기 팔뚝에 대통령 표시가 없네요. 그러네.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둘 다 깜빵 가더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공항에서 가갖고 타기 전의 모습인데. 비행기 타기 전에. 네. 근데 실제로 의전하는 거 보면은 김건희가 대통령 같은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저 사전이 이상한 건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이 다른 문으로 내릴 수는 있죠. 그래서 그게 사진에 찍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왜 보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여주냐고. 세뇌시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자체가 국민들을. 너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저런 상황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콩태.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마 라인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이번 리셉션 들어갈 때도 콩태를 하고 들어가더라고. 이런 장면들 보면 좀 웃겨요. 그러니까 김건희 자체는 그냥 예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매번 저렇게 그렸다 지웠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임신? 저 좀 비춰 주어 보세요. 카메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벗었다 꼈다 하는 거라고. 저 콩태를 보시면은 그 정도로 까맣게 칠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 워낙 전문가시죠. 그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네. 아니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김건희가 신경을 쓰는 건 맞습니다. 모든 사진에 김건희는 이 이마 라인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걸 그렸다기보다는 요즘엔 최식근에는 여기 붙이잖아, 아예 이렇게. 문신을 새겨줘요 아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외모에 엄청 좀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느꼈던 게 그 사과하러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그때 굉장히 긴 단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일 때 찰랑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그냥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엄청 뿌렸는지 그냥 고개를 숙였다 떠는데도 이 머리카락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덩어리 좀 움직여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고 홍보 앱잡어.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제20대 대통령실. 이것도 골 때리는 거라니까요. 20대를 꼭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상한 마인드에다가 이거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저런 건 마차님한테 보내서 좀 검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요. 하나부터 짚어볼게요. 2022년 할 때 앞에 이자와 뒤에 있는 이 두 이자가 글체가 일단 달라.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지금 볼드체로 했다는 건데 앞에 20을 빼먹은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거 그리고 발견하신 분이 진짜 더 굳이 대단하다고 말하자면 저 생각합니다. 물결 표시도 저건 물결 표시라는 거잖아 원래. 그 아니, 기간을 통합하는 거고 여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자체가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 약간 대학생 수준의 네. 인턴이 한 것 같은 보통 이제 느낌입니다. 공식적으로 포스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2022년 9월 18일 물결 24일 이렇게 그렇지. 표시를 하는 게 그렇죠. 보통이죠. 월과 일을 표기를 네, 해줘야죠. 네. 저렇게 표시 안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 마치 회람 돌리는 공문 같은 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같이 뭐 회사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 그런 정도의 그 공문에서만 쓰는 거지 저게 공식적인 예는 월 일을 확실하게 표시를 하죠. 자 그리고 문장 한번 보세요. 자유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확충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비문이에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에 주어가 어떤 없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값, 정보값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냥 나 좋게 갔다 올게요라는 그런 어떤 그 느낌 말고는 전달하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엄청 무식한 거죠. 자유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논술 시험에서 이렇게 쓰면 탈락이에요. 그렇죠. 아유, 부끄럽다 진짜. 진짜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 연설에 관련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갔는데 그것도 포인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포인트가 또 틀렸어요. 이거 골 때려 이거. 윤석열 유엔 총회 연설 자유연대 확대 기여외교 등을 담길 것. 여기 윤석열의 쪽 주장인 거고 사실 유엔 총회라는 게 해년마다 주요
주요 테마가 있거든요. 올해 테마는 뭐냐면 식량안보 보건협력 유엔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엔 총회에 오는 정상들이 이걸 주제로 해갖고 그 주제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건데 예. 윤석열이 이거랑 상관없이 가서 자유연대 확대, 기여외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뭐 그 자동차 보조금 문제도 해결하고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유엔에서 왜 합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담대한 구상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엔에서 원하는 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식량 안보 같은 것들.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말 하고 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뭐 정상들이 통역에서 들으면 얼마나 골 때릴 거야. 통역이 될까요? 하나만한 소리 하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미국과 캐나다만 가면 될 것을 앞에 영국을 붙였어. 때마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이제 부득불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 너 왜 영국 왜 가냐? 굳이? 근데 조문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문하는 것과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과 요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조문은 지금 관이 모셔져 있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직접 헌화를 하는 거고 장례식은 더 넓은데 무슨 광장 같은 데 나와서 장례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간다며. 그리고 안 가도 될 영국을 간 건데 조문이 취소가 됐다고 하면은 윤석열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이에요. 망신 근데 대망신이죠. 저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문을 취소한 건지, 그러니까 영국 왕실 측에서 까인 취소시킨 건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정황상 보면 영국 왕실 측에서 그러니까 조문하는 장소까지 교통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교통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실 측에서 취소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너무 상식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 목적으로 방문한 런던에서 여왕 조문을 취소했어. 조문 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조문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도 조문 외교라고 했잖아요. 네. 조문을 하러 가니까. 그럼 이렇게 조문을 못 가면 그러면 장례식 외교라고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데이비드 베컴도 12시간 기다려가지고 가서 헌화를 했다 그러고 뭐 스페인 왕 그 부부도 걸어서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조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조문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굳이 영국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왜 영국 갈래 그러니까 이제 짤이 돌았던 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영국에 가면 수린남? 요즘 최고 히트 네. 드라마잖아요. 영국에 가면 수린남? 수리남. 그러니까 외교하러 가면 뭔가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짓 하러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는 그런 사람인데. 전정원 작가 작품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각국 정상들이 타고 가는 그 셔틀 버스인 거잖아요. 네, 전용기를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윤석열 부부는 전용기를 타고 갔죠. 그런데 이제 그 셔틀버스는까지는 이제 전용 차까지는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버스를 타고 갑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뭐 G7은 다 의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아니고 바이든만 비스트를 타고 간 건데 예. 지금 이 이동은 버킹엄 궁전에 찰스 리셉션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인 이제 거죠. 이런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고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전 참전비도 못 갔고 뭐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저게 런던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한국전 참전비는 저기가 여기 이제 템스강이 흐르고 런던 아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조문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내일 있을 장례식이 바로 건너편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전비에서 조문 장소도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예.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걸어서 가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스님 설명한 대로 교통통제를 우리는 차 타고 갈 거니까 교통통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런던 자체는 교통통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듣보잡 윤석열 하나 때문에 도시가 마비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 라인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조문 때문에 도시가 마비된 상태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요구를 한 거고 당연히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윤석열 측에서 조문을 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좀만 하면 이 관계에서 영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영국에서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조문을 거절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요건 가짜 뉴스고요. 윤석열이 초청장이 없었는데 간다고 한 건 사실이에요. 초청하기 전에 먼저 간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초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간다고 한 건 사실이고 영국에서는 거절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전용 차량 사용을 요청을 했는데 영국이 거부한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그 전에 영국 측에서 버스 타고 와야 된다, 걸어서 조문해야 된다라고 다 밝힌 상태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실 측에서는 아이 뭐 우리가 가면 해주겠지, 가서 뭐 버티면 우리가 하면 해달라고 하면 하겠지, 그냥 무작정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 없이 방문해서 네. 국제적 대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도 하고 그게 외교잖아요. 예. 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세팅으로 맞춰놓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G8 정도 되는 대통령이 갔는데 교통편 때문에 조문을 취소했다는 게 말이 됨?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많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일왕이 직접 조문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국 왕실 입장에서는 같은 왕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왕족끼리의 어떤 그 친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일왕이 지금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을 또 배려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국 왕실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준 거죠. 미국하고 비슷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보세요. 다 그냥 일반 그 정상들하고 똑같이 그냥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멀쩡해가지고 그걸 못하냐고. 자, 사진으로 볼게요. 일단 전문 사진만. 마크롱 부부 직접 걸어서 전문 참석을 합니다. 마크롱 부부가 갈 때도 브리짓이 힐을 신지 않고 운동화 신고 갑니다. 왜냐면 오래 걸릴 거 알고 걸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이잖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셀럽들 이런 사람들도 직접 걸어서 갑니다. 윤석열네만 걸어가기 싫어서 취소한 거예요. 맞아요. 데이비드 베컴도 12시간 기다려서 사실 베컴은 좀 일부러 같이 줄을 선 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12시간 해서 실제로 여왕 조문했어요. 조문행렬이요. 네. 지금 이제 관이 안치되어 있는 거 조문행렬이 24시간 기다려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찰스 왕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위로를 할 정도. 그리고 지금 일본 나루히토 왕도 지금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나루히토는 마사코도 같이 갔는데 부인. 근데 호텔까지는 같이 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의를 한 거지 네. 지금. 그러니까 전 왕이 자기 아들한테 지금 왕을 물려준 상태예요. 간 거예요. 혼자라도 가는 겁니다. 여긴 G7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G7 스페인 왕. 스페인 국왕 저번에 저 나토 김건희가 갔을 때. 덜렁덜렁했던 바로 그 사람들도 조문을 지금 간 거잖아요. 아 근데 저 사진에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뭔데? 이제 아까 봤던 그 VIP 의전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에서 사실은 그 버스에 레티시아 지금 스페인 국왕하고 그 뒤에가 폴란드 대통령 부부거든요.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같은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들어올 때 맨 먼저 내린 게 윤석열 김건희였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카메라가 윤석열 김건희가 맨 처음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외신에서 모든 외신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쌩깝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들어온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레티시아하고 이제 스페인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있는 이건 거예요. 구분을 하자는 거지. 직접 조문하는 건 줄 서서 해야 돼 다. 그리고 리셉션장은 다른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리셉션은 저거는 찰스가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들어오는 장면인 거죠. 그다음 사진. 요 행렬은 다 조문한 사진이에요. 네, 조문. 리셉션은 이쪽에 파티고 네. 조문은 지금 여왕 누워 계신 곳에 가서 헌화하고 이러는 곳이라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여기 줄 서가지고 조문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네, 그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벽에 하얀 벽에 바이든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IP는 저기서 조문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셉션은 주요 장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일본 왕하고 찰스 왕하고 서로 이런 자리에 가서 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상주가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하는 건데 여기는 윤석열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입장도 했어요. 근데 저 사진은 제가 야후 재팬에서 가지고 온 건데 나루히토는 저기서 리셉션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풀지 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셉션을 안 간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지금 리셉션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장면도 로이터를 통해서 그 동영상이 입수돼서 종편에 나가는 거지. 진짜 이게 사진이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없더라. 거기도 공태하고 들어가더라고. 자세히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약간 좀 비참한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영국 왕실 측에서 모든 그 VIP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동선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체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부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생각하면 너무 비참한 거죠. 자, 윤석열 순방 일정 언론에 나온 대로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는 게 하나 발견이 돼. 윤석열 순방 일정 5박 7일 쭉 돼 있잖아요. 영국으로 출국하고 나서 2개의 일정이 사라져버렸어요.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웨스트민스터 사원 참배, 그 다음에 3번째 일정이 찰스 주최 리셉션 참배, 여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 일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일정이 갑자기 2개가 사라져버린 거라고. 네, 저 일정이 목요일부터 그 정해져 일정에 있어요.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금, 토, 일 동안 대통령실은 뭐 했습니까? 이게 현지에 가서 상황이 달라졌다 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실무하는 사람이 주말에 도착해가지고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승부를 예.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교적으로 통하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김은혜가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 얘기를 했죠. 오죽하면은 저번에 저 나토 스페인 갔을 때랑 비슷하게 김건희가 딴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공군 1호기 타는 사람들은 뭐 외교 횡령 같은 개념으로 검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사고 싶은 거 사서 그냥 탈세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같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의심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군 1호기에 뭐 지난번처럼 신씨 같은 사람이 또 타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영국 일정은 갑자기 생겨서 그렇다 쳐. 지금 유엔 총회에 한국이 가고 막 세계 각국 정상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한일 무역 전쟁이 나라야, 양국이.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일본이랑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 일본이랑 정상회담 하기로 했어요 하는데 일본의 반응은 아니야. 우리가 언제? 항상 그런 반응이에요, 지금. 그게 뭔가 해달라고 떼쓰고 칭얼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좀 비참한 느낌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만나달라고 막 조르듯이 떼쓰듯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일본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만큼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왜 우리가 소부장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왜 일본한테 만나달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랜드 바게나라고 자꾸 하려고요. 일본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아직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왜 니들은 그걸 발표하고 그래?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럼 자존심 면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일본 총리를 만나는 것이 윤석열한테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왜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명한 셀럽이랑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거 생각해 볼게 하면 셀럽이랑 밥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랑 밥 먹기로 했다가 돼버린 건데 외교는 그렇게 하면 결례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보통 이런 일정이 합의가 되면요, 양쪽이 동시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먼저 막 해버리니까 일본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지. 너무 대통령실이 지금 아마추어 같은 겁니다. 왜 이거 하나 딱딱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요,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서서 인사하는 정도? 오메 가메 부딪히면은 인사 꾸벅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이야기 진행 중이라잖아요. 아니 오히려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건 지금 전 국민한테 수치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풀어사이드라고. 영어로 쓰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잠깐 사가지고 인사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야 지금. 글자 그대로 스치듯 안녕하는 거죠. 예.
아니 세상에 이런 게 대통령입니까 지금? 본인도 무식하고 모자란데 대통령실이나 이 전방위적으로 외교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는 거의 참사에 가까운 거잖아. 진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렇게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쳐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다줄 태세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네 맘대로 해라. 강제징 징집 문제도 네 맘대로 해라. 선호상도 네 맘대로 해라. 이게 다 넘겨줄 태세 아닙니까? 저번에 나토 갔을 때도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를 바이든 주최로 세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한국의 대통령실이 발표하니까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잖아. 대체 이게 뭐냐고. 지금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유엔 총회 가서 뭔 개지랄하고 돌아오는지. 일본은 그렇고요. 이번에 윤석열이 그 중국 서열 3위 리잔소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펠로시가 올 때 이랬어요. 위에 사진이 위일 거야. 밑에 게 리잔수가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펠로시는 하원 의장이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서열이 사실상 2위. 네. 리잔수는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장이야. 이 사람도 중국으로 따지면 이게 국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리잔수가 국회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또 만난 거잖아요. 네.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둘 다 사실상 서열 2위의 인물들을 만난 건데 펠로시는 그냥 패싱하고 전화통화를 몇 번 하고 리잔수는 또 극진이 되어버렸어.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 리잔수 같은 레벨의 이 리잔수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지 이게 모르고. 펠로시가 보면 진짜 화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펠로시가 정치 경력이 30년,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하고 악수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 빼고. 그러니까는 펠로시는 이렇게 기록 세우러 온 거예요. 나 이번에 이렇게 이 윤석열하고 사진 찍고 이제 정치 은퇴할 거니까 그거 하나를 딱 찍으러 온 건데 이렇게 홀대를 했다? 얼마나 진짜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삐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겉으로 말하지 않고 나 괜찮아. 말은 괜찮아 하는데 가족이 먼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괜찮아 씨발. 휴가가 휴가가 너 잘렸어 뭐 이런 거지. 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 개인 하나는요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도 좀 모자라. 캐릭터가 앞뒤가 말이 다르고 맨날 거짓말하고 그 부위는 더해. 그러면 최소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하는 짓이 개념도 없고 맥락도 없고 늘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외교는 아마 외교 한 번 할 때마다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지지율 5%씩 떨어진 그런 요소 작동을 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외교를 하고 들어오면 지지율 5% 올라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다 알려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글로벌 시대에. 특히나 지금 이제 전 국민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잘하기를 기대한다기보다 뭐 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뭔가 하나 그 희화시킬 만한 요소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려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계속 입국 컷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늘 조문 못한 것 때문에 입국 컷이라고 하고 또 전문 용어로는 입밴이라고도 합니다. 입국 밴지.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국민들이 한 나라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외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본과의 문제는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잘못을 일본이 하고 있다고요. 예. 사실 일본하고 더 친해진다고 좋을 게 없고요. 일본하고 한국이 친해지면 좋은 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토 갔을 때 윤석열하고 일본 총리를 같이 모아놓고 야 니들 화해해 이 상태였던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만 없으면은 일본 놈들이 윤석열을 갖고 겁박하는 거야. 아니 왜 굳이 일본하고 만나서 만나기로 했다고 서로 자랑질을 할 이유가 없는 사건을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게 난 더 골 때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진짜 밖에 내놓기 정말 창피한 사람 하나.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출국 금지 안 시킬 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